자, 종속 접속사 부분은 우리가 오늘 좀 할 겁니다. 종속 접속사 같이 볼게요. 자, 종속 접속사의 이 종속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됩니다. 이게 한자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종속이 뭡니까? 종속이 어떤 뜻인 것 같아요? 우리가 컴퓨터 좀 상태가 좀 이상하네. 선생님도 한자에 사실 자신이 없는 게 많다 보니까 주로 오늘 좀 컴퓨터 상태가 안 좋네요. 잠깐만요. 이게 종속 접속사의 종속이라는 말을 잠깐 적어보면, 아이고 여기 나올 뻔했네. 종속이란 말은요, 이거 자주성 없이가 아니라 어떤 부분에 대하여 두 번째 겁니다. 문장 구성의 성분은 한 부분으로서 다른 부분에 대하여 주술적 또는 조건적 접속사 따위로 결합하는 방식이란 말이 나와요. 다른 말로 딸려붙음. 1번에 보면 딸려붙음. 그 말은 독립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의 한 부분으로 쓰인다는 말이에요. 종속이란 말은 어디에 속해 들어간다는 뜻. 그 의미예요. 알고 우리가 이 문장을 이제 파악을 합시다. 자, 그러면 접속사라는 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준 역할이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접속사의 대표적인 애가 and가 있습니다. 또는 or 같은 게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앞에 하나의 문장과 어떤 하나의 문장을 연결해 주는데, 얘의 관계는 이 1번 문장과 2번 문장은 이 and가 없더라도 각각 독립적으로 하나의 문장의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서로 동등한 어느 한 문장이 1이 2에 속한다거나 2가 1에 속한다거나 이런 게 아닌 서로 동등한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해주는 그러한 역할일 때의 이 and나 or는 등위 접속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등이란 말은 동등한 의미를 나타낸다라는 거. 반면에 종속 접속사라는 건 이제 여러분이 그 의미를 파악하셨겠지만 어떤 한 문장이 접속사니까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이니까 한 문장이 다른 한 문장에 딸려 들어간다. 부분이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그 대표적인 케이스에 우리가 접속사가 바로 대시입니다. 대시라고 쓰는 거. 자, 종속 접속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보겠죠. 일단 여기 있는 이 대를 쭉 밑줄을 치시고 내용 보면 그 팀은요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했다라는 하나의 문장이죠. 완벽한 문장이에요. 그게 이 대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여기 is가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이 보라색으로 칠하는 여기 부분은 대부터 여기까지는 문장에 자연스럽게 주어가 돼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대시라는 역할은 이 The team won the championship이란 문장을 이 that은 이 전체의 문장과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라고 하는 한 부속품으로 딸려있게 만드는. 자, 이럴 때 이 that을 우리가 종속 접속사라고 씁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알고 쓰셔야 되는 게 학교에서 설명할 때 무슨 접속사,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 이런 식의 용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여러분 그건 이해를 하고 가시라는 의미에서 설명해 드리는 거고. 자,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자, 일단 이거 좀 지울게요. 이제 이렇게 쓰이는 that에 대하여. 자, 보다시피 이 that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용해서 여기까지가 문장의 주어야. 너무 길죠? 너무 길어요. 영어에서 주어가 긴 걸 굉장히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길 때는 자연스럽게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죠. it라고 하는 가주어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가짜가 있으면 진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원래 내용이었던 것을 맨 뒤로 이렇게 보낼 수 있다. 얘가 진주어가 되겠죠? 자, 이런 형태로 어찌됐든 이 that이라고 쓰는 단어와 함께 연결되어 있는 이 문장은 독립적으로 여기에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주어라고 하는 한 부속품 역할로 사용이 된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종속 접속사라고 부르고, 이 문장은 우리가 종속절이라고 그래요. 절이라고 하는 말은 주어 동사인 문장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종속절이기도 하지만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주절이라고도 사용을 해요. 똑같은 그
위치를 놓고 여러 가지의 그 용어를 사용하다 보니까 헷갈린 거야. 그럼 종속절이랑 주절이랑 다른 건가요? 같은 말이에요. 단지 어떤 입장에서 이걸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역시 though 다음에 that이 나왔어요. that부터 이렇게 뒤에까지가 문장 전체로 봤을 때는 나는 생각했다. 그럼 생각한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뒤에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전체가. 그럼 이것도 이 자체가 이 문장의 한 부분으로서 사용이 되고 단지 위치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죠. 역시 종속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자, 이렇게 쓰이는 접속사를 우리가 이제 that이라고 하는 종속 접속사인데, 일단 접속사 that은 해석이 뭐뭐라는 것, 뭐뭐라고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이거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이 종속 접속사 that과 또 다른 that이 하나 있죠? 얘를 구별을 하는 게 아주 눈에가 들어옵니다. 바로 뭐?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that이겠죠? 관계대명사 that은 특징이 어떻습니까? 그 뒤에 사용되어 있는 문장이 주어가 없을 수도 있고 동사 뒤에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는 등등등. 일단 첫 번째는 불완전해야 되죠. 반면에 우리 지금 책에 나와 있는 이 종속 접속사 that은 일단 그 뒤에 들어가는 문장은 하나의 완전한 문장이 들어가 줘야만 해요. 요거 구분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되는. 그런데 이런 종속 접속사는 that 하나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자, 두 번째 접속사가 보입니다. 바로 whether이나 if라고 쓰는 접속사죠. 뜻이 뭡니까? 뭐뭐 인지 아닌지라고 뜻을 갖고 있고, 역시 이것도 왜 종속이냐?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나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 자, 주어와 동사 뒤에 이 문장 자체로 우리가 쓸 수 있나요? 안 되죠. 불완전하죠.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무엇을 모르는지가 뒤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전체로 봤을 때는 He will come to the party라는 말, 그는 파티에 올 거다 또는 그렇지 않다라는 완전한 문장을 이 whether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두 문장을 연결해 주니까 이게 접속사겠죠. 그런데 동등하게 연결이 되느냐? 아니죠. 이 문장은요, 여기서 끝나면 말이 안 돼요. 이 문장의 이 뒤에 부분이 한 부속품, 다시 말해서 목적어 역할로 사용이 돼야겠죠. 이 전체가. 맞나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종속 접속사라고 씁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는 whether 대신에 if를 쓰셔도 똑같은 뜻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뭐 그냥 그래 끝나나 보다라고 하기에는 여기도 역시 좀 문제점이 있어요. 왜? 일단 첫 번째 if도요, 위에 나와 있는 that의 구별처럼 또 구별이 되는 if가 하나 또 있죠. 뭐가 있습니까? 그러죠. 만약이라고 하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굳이 그거 구별을 해야 돼? 구별을 해야죠. 왜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겠죠? 만약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이 if는요, 꼭 지켜야 될 룰이 있습니다. if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들어갔는데 이 동사는요, 반드시 미래 시제를, 다시 말해서 뭐 will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 쓸 수가 없죠. 조건을 나타내는 if 뒤에는. 하지만 조건을 나타내는 if가 아니고 보다시피 접속사, 그냥 뭐 명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로 쓰인 if는 미를 써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예인지, 다시 말해서 예인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이게 일단 첫 번째고. 그럼 어떻게 구별합니까? 당연히 해석이죠. 일단 뭐뭐인지 아닌지로 해석되면 우리가 말 그대로 will을 쓸 수 있는 종속 접속사 if, 만약이라고 해석되면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 if, 이걸로 구별을 한다. 자, 또 하나. 자, 어디 볼까요? 조금 전에 그 접속사라는 whether를 앞에 썼습니다. 이번에는. 자, 그럼 눈치채셨겠지만 whether부터 여기 있는 이 앞에까지가 지금 주어로서 사용되고 있는 접속사예요. 그죠? 주어죠? 해석은 그가 그 상을 수상할 건지 그렇지 않을 건지는
is not clear. 명확하지 않다. 라는 뜻으로 자연히 그 뒤에 있는 is가 동사겠죠. 자, 그럼 주어 자리에 사용됐습니다. 그럼 여전히 오케이. 여기도 if를 쓰면 되겠다. 미안하지만 if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이라는 지금 이것만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뭐야 이건 또 뭔 소리야. 이 if는 왜 안 되는 거야. 영어에서 우리가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명사절이 이끈 종속절로 쓰이는 종속접사 if는 문두에 쓸 수가 없습니다. 문두란 거 문장 맨 앞에 쓰는 경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니야. 또 if를 못 쓰는 경우 또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자, 우리 책에 나와 있는지, 여기 나와 있네요. 자, whether or not이라고, 이렇게 아예 whether하고 뒤에 or not이란 단어를 함께 쓰고, 그 뒤에 주어 동사를 써서 문장을 쓰는 이런 형태일 때, 이 or not이 붙었을 때 이것을 if or not이라고 쓰고, 주어 동사를 쓰는 형태도 역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천지죠. if가 안 되는 거. 에이, 그러면 whether만 쓰지. 그럼 너무 좋겠지만 너 같으면 다 쓸 수 있는 거 우리가 시험에 내겠어요? 시험은 이런 걸 내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한다. 물론 if를 쓸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책에서는 거기까지 들어가진 않아요. 우리가 어차피 이 책 금방 끝나면 고등거 책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확실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 책의 큰 두 개의 카테고리, 대시라고 쓰는 종속 접속사 또는 if나 whether이라고 하는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을 갖고 있는 종속 접속사가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 잘 보시고, 특히나 우리가 이 책은 자세히 안 나왔네요. that과 that을 쓸 건지 아니면 whether나 또는 if를 쓸 건지를 구별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구별을 하지? 구별하는 거는 이 앞에 들어간 이 동사 부분이 뭔가 예를 들면 뭐에 대해서 궁금하다 wonder, 뭔가를 묻는다 ask, 또는 not sure, 확실치 않다 등등의 뭔가 불확실성을 짚고 넘어가는 이러한 내용의 단어가 동사로 쓰이면 그 뒤에는 무조건 if나 whether를 쓰셔야 됩니다. 그러겠죠? 나는 안다. 그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건지 아닌지, 인지 아닌지는 모를 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안다 그래버리면 그거랑 맞겠어? 나는 확실치 않다. I'm not sure whether if he will study in the classroom. 그가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건지 아닌지 모르니까, 불확실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if나 whether를 쓴다. 확실할 때는 반대로 that을 쓰겠죠. 이 문제는 나중에 우리 좀 자세히 다룰게요. 솔직히 두 개 구별하는 게 시험에 좀 나오니까. 자, 그렇게 사용되는 부분들의 문제가 옆에 나와 있고, 옆에 하나 더 갑니다. 종속 접속사 to 갑시다. 별거 없어요. 저는 여기서부터는 쉬워요. 자, 쉬운데 여기는 거의 외우는 문제가 많죠. 자, 일단 as라는 단어를 하나 할 거고, while이라는 단어, 그리고 if를 먼저 하나 했겠다. 방금 해버렸으니까. 그죠? 이 if는 조금 전에 했던 뭐뭐인지 아닌지의 if랑 구별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따로 다시 안 봐도 되겠죠. 차이 방금 요거. 단지 이 부분에서 볼 거는 어떤 겁니까? if가 부정어인 not과 함께 사용이 되면 unless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가 있다. 그럼 unless 뜻이 뭡니까? 만약 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뜻으로 쓴다. 자, 이해되셨죠, 이거는? 자,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부정문으로 쓰인 if는 unless를 이용해서 바꾸는 거, 이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되겠고, 하지만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while이라는 단어는 뭡니까? while은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하는 동안입니다. 사실 뭐뭐하는 동안이란 말은 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그러한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해석해보면 이런 while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자, 봅시다. 각각 그 뒤에 있는 동사가 어떤 형태인지 보세요. was watching, was vacuuming 등등. 자,
while이 사용되면 주로 뒤에 진행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진행 시제를. 자, 그러겠죠? 해석은 그는요, 저녁을 먹었다. 그가 TV를 보고 있는 동안. 두 번째는 내가 베큐이란 그 소리가 진공청소기로 카페트를 청소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시스터는 쓰레기를 버렸다. 이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렇게 끝내면 섭섭하죠. 왜? 이것과 함께 우리가 또 하나의 while이 존재합니다. 이 while은 자, 눈치채셨겠지만 우리 독해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반면에라고 쓰는 뜻입니다. 반면에. 어떻게 구별합니까? 가장 간단한 것 중에 하나가 반면에라고 쓰는 이 접속사 뒤에는 진행형 시제를 쓸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돼요. 그죠? 주로 이렇게 진행의 시제를 쓰는 그러한 접속사는 못마는 동안이라고 쓴다. 그리고 while이 그냥 그 이외의 일반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이런 것들과 쓰이면은 못마는 반면에라고 쓰는 내용으로 쓰인다. 라는 걸 구분하시면 되겠고. 자, 문제는 제일 마지막에 하려고 s를 뺐어요, 내가. 왜냐면 s가 뜻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책의 첫 번째 뭡니까? 뭐뭐 할 때. 우리가 알고 있는 when과 같은 의미를 가질 때 씁니다. 또 두 번째는 뭐뭐 때문에 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because랑 같은 뜻이죠. 자, 이렇게 쉬운 것도 있고 뭐뭐 함에 따라 뭐뭐처럼 뭐뭐 하는 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물론 또 비록 뭐뭐이지만이라는 아이고 왜 글씨 왜 이래? 이지만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S의 뜻을 사전에서 검색해 보시면 너무 많아서 입이 안 다물어 줍니다. 이걸 다 외워야 된다고? 그러기보다는 주로 사용되는 거, 그 중에도 뭐뭐 할 때, 뭐뭐 때문에, 뭐뭐 함에 따라, 뭐뭐처럼 이 네 가지는 꼭 머릿속에 넣어 두시라. 굉장히 많은 그 뜻 중에. 자, 그래서 그거를 왜냐면 해석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는요, 방에 들어갔다. 그는요, 어지럼을 느꼈다. 그러면 방에 들어갔기 때문에는 좀 웃기죠? 누가 방구 꼈나? 그건 아닐 거고. 이때는 들어갈 때 라는 할 때의 의미로 사용이 됐을 겁니다. 두 번째는 rainy season이라는 것은 뭐야, 우리가? 장마철이야. 꽤 많이 왔다. 자, 장마철이기 때문에란 말이 알맞겠죠? 그죠? 자, 장마철일 때라는 것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좀 너무 어거지성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세 번째는 grew older.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녀는 점점 더 아름다워지게 되었다. 뭔가 진행의 의미를 나타내는, 그죠? 이런 형태의 S.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각각 그 어떤 형태로 쓰이는지를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보셔서 그 의미를 찾으셔야 된다는 거. 이게 종속 접속사 2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할까요? 괜찮아요? 하나만 더 합시다. 3개까지만 하고 끝냅시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건 단어이기 때문에 주로. 물론 뒤에 4도 있어요. 근데 4 안 나갈게요. 4는 다음에. 자, 종속 접속사 3에 대한 내용. 자, 일단 이 중에 since가 나왔습니다. since의 뜻,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뭐 한 이래로. 좀 어려운 단어네요. 잠시만요. 자, 종속 접속사 일단 해봅시다. 자, 왜 이러니 오늘? 됐어요. 미안합니다. 굉장히 말 안 듣네요. 자, 첫 번째로 뭐뭐 이래로라는 말은 뭐뭐 이후로 계속입니다. 얘가 지금 너무 열받아서 그래. 아까 이전부터 수업이 너무 계속 켜놔버려가지고 내가 그런 것 같아요. 자,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앞에 s도 쓰였죠. s도 이 뜻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당연히 because랑 같은 뜻이라는 거 잘 아시는 뭐뭐 때문에라고 쓰이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그 센스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분할까요? 간단합니다. 자, 보실래요? 그거 갖고 놀지 마시고, 그거. 자, since가 뭐뭐 이후로 계속이라는 의미로
이라고 쓰이는 since는 반드시 접속사니까 그 뒤에 이렇게 주어동사 쓰이겠죠. 그때 우리 애들한테 추측해버렸더니 since 뒤에 동사요. 미친 소리죠. 과거형이요. 반만 맞고 반은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고 그것과 함께 쓰인 나머지 문장에 has pp라고 하는 뭐가 쓰였을 때 현재 완료 시제가 쓰였을 때입니다. have나 has 플러스 pp라고 하는 현재 완료가 이 since와 같은 문장으로 연결되었을 때 그 since는 뭐뭐 이유로 계속입니다. 이렇게 쓰였을 때는 이 since 뒤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시작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녀가 20살이었다는 그 과거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녀는 그 은행에서 일을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완료 시제가 사용이 되지 않는 경우는 그 이외의 since는요, 전부 그냥 뭐뭐 때문에라는 이유를 나타낼 때 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단연코 없습니다. 현재 완료랑 아니면 뭐뭐 이유로 계속이라는 말은 안 쓰여요, since는. 그래서 그렇게 이 두 개를 구별하시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until 부분은요, 중요한 구문 여기에 문법이 하나 숨겨져 있어요. 물론 until 뭐뭐 할 때까지란 말로 얘랑 같은 뜻은 till이란 단어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건 접속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 문장이 들어가겠죠. 그런데 잘 보실래요? 빨간색 will wait. will wait. 나는 여기에서 기다릴 거야. 지금을 얘기하는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을 얘기할 거야? 그렇죠. 게임이 끝날 때까지. 게임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죠. 그러면 사실은 여기도 문제가 뭐냐면 게임 is over가 아니라 이 뒤에 일어날 일도 앞으로 했으니까 will be over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이걸 쓰지 않았네? 왜 이러지? 왜 현재형을 썼지? 자, 우리가 배웠던 문법 중에 접속사 중에 우리 대표적인 게 when, 그 다음에 while, 물론 after, before도 다 포함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여기 있는 until까지, until이나 till까지. 이외에도 시간 나타내는 접속 다 포함돼요. 이렇게 전부 무엇을 나타내는?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뒤에 미래 시제는 쓸 수가 없다. 절대 쓸 수가 없다. 미래 대신에 뭘로 쓴다? 현재 시제를 쓴다. 그죠? 요거. 자, 이해 잘 되십니까?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의 수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숙제로 이 부분까지 해오시면 될 거예요. 자, 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잘 준비를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